언니, 시어머니가 또 그 누더기 입고 있어. 정말 창피해 죽겠다니까. 애들도 할머니 옷이 이상하다고 하던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듣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친구와의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15년 된 낡은 옷을 왜 계속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때 부엌에서 당근을 썰던 정희의 손이 멈춰섰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어떤 인물인지를,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들 현우가 15년 전 첫 월급으로 사준 가디건을 소중히 입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소매를 쓸어내리며 손자 지훈이와 손녀 서연이를 위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당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오수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또 그 촌스러운 누더기 입고 있어. 수민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내가 창피해 죽겠다니까. 애들도 할머니 옷이 이상하다고 하던데. 정희의 손이 당근을 자르다가 멈춰섰습니다. 수민은 정희가 부엌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5년 된 낡고 촌스러운 옷을 왜 계속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수민이 소파에 다리를 척 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격 떨어져 보이잖아. 정희는 칼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가디건을 봤던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아와 기뻐하던 모습이요. 그때 현우가 엄마 선물이야 라며 건네주던 따뜻한 손길이 생생했습니다. 엄마한테 처음 드리는 선물이네 라던 말과 함께 환한 웃음을 짓던 아들의 모습이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번져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민의 말을 들으니 그 따뜻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졌죠. 정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당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톡톡 치는 분노의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어머님, 수민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희가 거실로 나가자 수민은 황급히 전화를 끊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모습이 마치 악마의 가면을 바꿔 쓰는 것 같았죠. 오늘 저녁 뭐 해주세요? 수민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지훈이랑 서연이가 할머니 요리를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정희는 수민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을 조롱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악마의 탈을 쓴 다정한 천사인 척을 하고 있었죠. 수민의 눈빛에는 진심이라곤 눈꼽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랑 애들 좋아하는 갈치 좀 구우려고. 정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수민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어머님 요리 솜씨는 정말 장금이 뺨치게 최고예요. 정희는 수민의 불효시 같은 칭찬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불효시가 저렇게 이빨린 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손자 지훈이와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공부한 피로가 보였지만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정희를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이는 정희의 허리를 꽉 안았고 서연이는 팔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금쪽 같은 지훈이, 서연이 왔구나. 정희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서연이가 깡충깡충 뛰며 말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는데
할머니도 그렸어요. 정말? 정희가 무릎을 굽히며 서연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나왔는데?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서연이가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말했습니다. 수민이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손 씻고 숙제부터 하자. 얼른가 수민이 아이들의 어깨를 떠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해하지 말고. 네. 아이들이 힘없이 대답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까까지 밝았던 아이들의 표정이 순간 시들해졌습니다. 수민이 아이들이 사라지자마자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수민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 누더기 옷 좀 멀쩡한 걸로 갈아입으시는 게 어때요? 애들 친구 엄마들이 볼 때도 있고 우리도 창피해 죽겠어요. 정희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로 수민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비늘을 벗기는 칼질이 거칠어졌습니다. 수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정희는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민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시키면서도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자세 바르게 해. 서연아, 딴짓하지 마. 아이들이 대답하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고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아들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달칵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수민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수민이 현우에게 달려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곤하지? 어서 앉아. 정희는 부엌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던 불여시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다정한 천사의 아내로 변한 것이었죠. 괜찮아, 고마워. 현우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셔? 어머님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고 계셔. 수민이 현우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놀아주셨어. 정말 좋으신 분이야. 마치 입에 버터가 물려있는 듯 했어요. 정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수민의 이중적인 모습이 귀신 보듯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현우가 부엌으로 와서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애들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야. 정희가 그릇을 닦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 수민이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옷이 좀 이상하지 않니? 정희의 젓가락이 그릇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제 자신에 대한 모욕이 손자 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옷 예쁜데? 서연이가 해맑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몰라. 수민이 서연이의 머리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른 말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 현우는 신문을 보며 대충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깊이 개입하지 않았죠. 그래. 현우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현우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며 더욱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담그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민이 자신을 단순히 나이든 시어머니로만 보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실에서 혼자 앉아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민의 지속적인 모욕이 이제는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손자, 손녀들까지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창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달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니 불여시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겠다고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무언가 알 수 없는 구린내가 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뭔가 대응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수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극적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수민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곤하지? 어서 앉아. 또 시작이군. 수민은 현우의 가방을 받아들며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현우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좀 길었어.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고 계셔. 수민이 현우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놀아주셨어.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정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수민의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현우가 부엌으로 와서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별거 아니야. 정희가 그릇을 닦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지훈이와 서연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숙제를 마치고 아빠를 기다렸던 모양이었죠. 아빠. 아이들이 현우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지훈이, 서연이. 현우가 아이들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정희는 식탁 위에서 아이들이 그린 가족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할머니랑 오늘 뭐 했어? 현우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셨어. 서연이가 손뼉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호랑이가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요. 수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보고 있어서 금세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정희는 수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현우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지훈아, 숙제 다 했니? 현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수민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다 했어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 크게 해. 수민이 젓가락으로 지훈이의 손등을 톡 쳤습니다. 정희는 수민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수민의 태도도 현우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현우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수민은 다시 다정한 엄마로 변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현우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를 정리하려는 모양이었죠.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민이 서재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안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현우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수민이 서재로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손을 닦고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민이 현우의 서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문서들을 꺼내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정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회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민은 현우가 돌아오기 전에 황급히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정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수민이 정희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재에서 수상한 짓을 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괜찮아요. 정희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정희는 또 다른 이상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수민이 현우의 회사 명함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었죠. 수민은 현관문 근처에서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자세히 촬영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희는 숨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부간의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수민은 사진 촬영을 마치고 황급히 신분증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현우가 샤워에서 나오기 직전이었죠. 자기야, 샤워 시원했어? 수민이 아무렇지 않게 현우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수민의 수상한 행동들이 자신에 대한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무언가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더욱 세심하게 수민을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수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죠. 어머니, 오늘도 그 옷 입으실 거예요? 수민이 정희를 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왜? 정희가 짧게 반문했습니다. 그냥요. 수민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좀 더 젊어 보이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현우는 신문을 보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재하려 하지 않았죠. 정희는 현우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민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직업과 어젯밤의 수상한 행동이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 먼저 나갈게요. 수민이 현우에게 뽀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민이 나간 후에도 어젯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수민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둘째치고 현우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을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민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죠. 일주일 후 새벽 정희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수민이 현우의 서재 문을 몰래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민이 서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정희는 조용히 문틈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현우의 컴퓨터를 켜고 회사 관련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나쁜 것. 정희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이 모든 장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수민은 신기술 개발 자료와 고객 명단을 중점적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민이 어떤 파일들을 가져가는지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정보들이었죠. 저런 도둑년이. 정희의 온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수민은 작업을 마치고 황급히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수민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수민이 어디로 가는지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민이 시내 카페에서 낯선 남성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 정희가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수민이 USB를 건네주고 두꺼운 봉투를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정희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수민이 현우의 회사 정보를 팔고 있다는 것을요. 완전히 확실해졌어. 정희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수민이 자신의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귀를 기울이니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자료 가져올게. 수민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돈은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민의 범죄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우연히 수민의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민이 화장실에 갔을 때 가방에서 통장이 떨어진 것이었죠. 통장을 펼쳐보니 최근 몇 달 동안 거액이 여러 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정희가 입금 내역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수민의 모든 행동을 더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수민이 또다시 현우의 서재에 침입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번엔 뭘 가져가는 거야? 정희가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수민은 이번에는 고객사와의 계약서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증거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희는 수민이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민이 컴퓨터로 투자 설명회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투자 설명회? 정희가 의아해하며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민은 훔친 현우 회사의 기술을 마치 자신의 회사 기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돈을 받으려는 계획인 것 같았죠. 정희는 이제 수민의 전체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현우의 회사 정보를 훔쳐서 팔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해 가짜 사업까지 벌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큰 범죄야. 정희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문득 정희는 침실 옷장 깊숙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던 시절의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정희는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자신의 사업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이런 게 남아 있었구나. 정희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알던 사람들의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도움을 받을 곳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용기를 내어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인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시죠?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희입니다. 정희가 자신을 밝혔습니다. 정희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 사장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수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우의 회사 정보를 훔치는 일부터 가짜 투자 설명회 계획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그런 일이 있었다니. 김 사장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희는 김 사장의 도움 약속을 받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민에 대응할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민아,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이제 알겠어. 정희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네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될 거야. 정희는 20년간 잠들어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자신을 무력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 설명회가 바로 모든 것을 드러낼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완성. 3주 후 정희는 김 사장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선 모습은 20년 전을 떠올리게 했죠.
시내 호텔 로비에서 김 사장이 정희를 맞았습니다. 정희 씨, 정말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요. 김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고마워요, 김 사장님.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김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드린 거예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희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 씨, 예전에 하시던 사업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실력이 대단하셨잖아요. 정희는 김 사장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급하게 그만둔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럴 준비가. 정희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김 사장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정희는 과거 함께 일했던 다른 사람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들 정희의 안부를 궁금해했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수민에 대한 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수민이 현우의 회사 정보로 이미 여러 번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정도면 정말 큰 문제야. 정희가 수민의 통장 내역을 보며 놀랐습니다. 수민의 계좌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돈이 모두 현우의 회사 정보를 판 대가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수민이 계획하고 있는 투자 설명회였습니다. 수민은 현우의 회사 기술을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려 했거든요. 이렇게 큰 사기를 치려는 거구나. 정희가 수민의 계획서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정희는 김 사장과 상의한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민의 투자 설명회 당일에 모든 진실을 드러내기로 한 것이었죠. 그날이 바로 기회예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면 효과가 클 거예요. 정희는 과거 자신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던 경험을 되살렸습니다. 20년 전 정희는 꽤 이름 있는 사업가였거든요. 그때 알던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정희가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희가 투자업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희 씨 같은 분이 다시 나서주시면 업계에서 환영할 거예요. 김 사장이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현우에게 미리 알려줄지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수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수민이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해요. 현우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투자 설명회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일하더라고요. 정희는 현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거든요. 설명회에서 모든 걸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정희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수민은 여전히 설명회 준비에 바빴습니다. 동시에 정희를 무시하는 태도도 계속 보였죠. 어머니는 그날 집에서 쉬세요. 수민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업 이야기라서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알겠어요. 정희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구나. 정희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수민은 설명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공 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거든요. 여보, 설명회 끝나면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 수민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현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희는 수민의 오만한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이면서도 태연하게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정희의 복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사장을 비롯한 옛 동료들이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김 사장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설명회 전날 밤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20년 전 입었던 정장을 다시 꺼내어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무력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이제 진짜 민정이로 돌아갈 시간이야. 정희가 거울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내일의 성공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조용히 살았던 자신이 다시 세상 앞에 나서는 것이었거든요. 동시에 며느리가 자신과 가족에게 했던 모든 짓을 밝혀낼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수민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지.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수민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말이죠. 정희는 수민이 받게 될 충격을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길고 긴 참음의 시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명회는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죠. 정희는 김 사장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일 잘 부탁드려요.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사장이 답했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수민 앞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왔습니다. 수민의 투자 유치 설명회가 열리는 강남의 고급 호텔 컨벤션홀에는 100여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설치된 넓은 홀 안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민은 새로 산 명품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민이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은 수민의 화려한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현우의 회사에서 가져온 차세대 보안 시스템 기술 자료가 떠올랐죠. 이 혁신적인 기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수민이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홀 뒤편에서 지켜보던 현우는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수민이야. 현우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수민의 발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구체적인 투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한 투자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민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뒷문으로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민정이가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김 사장을 비롯한 몇 명의 사업가들이 정희를 함께 동행했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투자자들 중 일부가 정희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저분이 예전에 사업하시던 한 투자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다른 투자자도 웅성거렸습니다. 수민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응원차 오셨나 봅니다. 수민이 웃으며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아서 든든하네요. 하지만 정희는 수민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가며 침착한 표정을 지었죠. 잠깐만요. 정희가 무대 근처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중요한
수민이 당황하며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무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가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민정희입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전 이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희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사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그 자료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발표된 기술 자료들은 제 아들의 회사 것입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몰래 가져온 것이죠. 홀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무대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현우의 서류를 훔치는 사진과 돈을 받고 자료를 넘기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정희가 참석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 한 투자자가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완전히 속을 뻔했네. 다른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무대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수민이 정희에게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봤어요. 현우는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참석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거짓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김 사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 정희를 소개했습니다. 민정희 사장님은 20년 전 이 업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김 사장이 참석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정희를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수민이 운영하려던 투자 설명회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민이 무릎을 꿇고 정희에게 빌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요.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무대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현우가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정희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이런 분이셨다니. 현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설명회장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정희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수민이 꿈꿔왔던 성공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뿐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정희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20년 만에 다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완벽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홀 안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화려했던 무대 조명만이 쓸쓸하게 빈 객석을 비추고 있었죠. 수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수민이 계속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희는 무대에서 내려와 수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모욕이 이 순간 해소되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민이 정희의 발밑에 엎드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정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현우가 아내의 참상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민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현우가 아내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이 정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생각해 보죠. 정희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때 수민이 갑자기 일어나서 정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수민이 정희의 팔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정희가 수민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수민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내 아내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정희가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회사 정보를 훔쳐다 팔았어. 현우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현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정리를 위해 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일행은 홀을 나와 호텔 로비로 이동했습니다. 로비에서 수민이 다시 한번 정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민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요? 정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는 언제고. 정희는 수민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씩 되짚어 주었습니다. 누더기 입는다고 했죠?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품격 떨어뜨린다고 했고. 수민은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사장이 정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 정도면 충분히 교훈을 준 것 같은데요. 김 사장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교훈이요? 정희가 김 사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교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현우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민이가 엄마를 그렇게 대할 때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정희는 아들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현우야, 넌 잘못이 없어. 정희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야겠어. 그때 수민이 다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돈 다 돌려드릴게요. 수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뢰를 배신한 게 문제지. 호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눈에 띄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일행은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에서도 수민은 계속 정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수민이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요. 정희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더 심하게 나를 무시했잖아요. 현우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현우야.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와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니? 현우는 아이들 걱정에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현우가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겠지. 정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수미는 이제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자 설명의 실패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수민이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수민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현우야. 현우는 아내를 돌아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민아, 너도 이제 정신 차려. 현우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민은 혼자 카페에 남겨진 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정희와 현우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현우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현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정희가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그냥 참을 만큼 참았을 뿐이지.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민의 거짓된 계획도 정희의 진짜 모습도 모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진 상태였죠. 3개월 후 수민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투자 설명의 실패 이후 수민의 회사는 문을 닫았고 그녀가 받았던 돈들도 모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수민은 현우와 별거 상태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수민이 초라한 방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정희는 김 사장의 도움으로 서서히 사업계에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정희 씨, 정말 대단하더라. 한 사업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 투자 설명의 이야기가 업계에 다 퍼졌어요. 정희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조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정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보안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일로 인해 회사 기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 것이었죠. 현우 씨,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주세요. 상사가 현우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우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집에서는 지훈이와 서연이가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잠시 일 때문에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서연이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정희가 아이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편 수미는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투자 설명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었죠.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으로. 면접관이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수민은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수민이 후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수민은 우연히 정희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김 사장과 함께 사업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참이었죠. 어머니, 수민이 정희를 보며 다가갔습니다. 수민 씨, 정희가 담담하게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의 모습은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정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변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희가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정희가 짧게 답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 모두 건강해요. 수민은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어요. 수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수민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이들의 엄마였거든요. 현우와 상의해 보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일은 아빠가 결정해야죠. 며칠 후 현우가 수민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부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수민아, 어떻게 지내?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지내지 뭐. 수민이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 현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죽겠어. 수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는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죠. 조건이 있어.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수민이 간절하게 답했습니다. 정희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가족이 해체되는 것까지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지. 정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 사장이 정희에게 새로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 씨, 본격적으로 사업 복귀 어떠세요?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정희가 고민하며 답했습니다. 아직 정리할 일들이 많아서요. 정희는 복잡한 가족 상황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한 달 후 수민이 정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간청이었죠. 어머니, 제발 아이들만. 수민이 정희에게 빌었습니다. 정희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시간만.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있겠어요. 수민과 아이들의 만남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엄마. 지훈이와 서연이가 수민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가들. 수민이 아이들을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정희는 이 장면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가족은 가족이었거든요. 어쩌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지도 몰라. 정희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민의 진짜 처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고통 말이죠. 그리고 정희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6개월 후 정희와 현우는 조용한 주말 아침 지훈이와 서연이와 함께 동네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신나게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할머니, 오늘 뭐 사실 거예요? 서연이가 깡충깡충 뛰며 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좋아하는 딸기 사자. 정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현우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 정희는 여러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정희는 꽤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희 할머니 신문에서 봤어요. 한 상인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더라. 에이, 별거 아니에요. 정희가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민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잘 지내겠지. 정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정희는 수민의 근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가끔 엄마를 찾아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집에 도착한 후 정희는 김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 씨,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소개해 드릴까요? 김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아직은 좀. 정희가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김 사장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사업 복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희는 혼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현우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분이에요? 정희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현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언제든 좋아. 정희가 흔쾌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사귀고 있어요.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사람됨을 먼저 보고 있거든요. 정희는 아들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가 새로운 연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소영이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소영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정희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소영은 지훈이와 서연이와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선생님, 이거 봐요. 서연이가 그림을 보여주며 소영에게 달려갔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소영이 아이를 안으며 칭찬했습니다. 정희는 소영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녁 식사 후 정희는 소영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우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잘 키우셨더라고요. 고마워요. 정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예뻐요.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정희는 소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죠. 한 달 후 정희는 마침내 사업 복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영이 아이들을 잘 돌봐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희 씨,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김 사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였죠. 경험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정희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정희의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경험과 지혜가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수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수민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수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민 씨, 어떻게 지내세요? 정희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민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야죠. 정희가 짧게 답했습니다. 수민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죠. 아이들은 잘 지내죠?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정희가 답했습니다. 현우도 좋은 사람 만났고요. 수민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금세 담담해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수민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모든 일이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가족들은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현우와 소영의 결혼식이 있던 날 정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이 피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현우가 정희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정희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지훈이와 서연이가 새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서연이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행복해. 정희가 아이를 꼭 안으며 답했습니다. 정희는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의 존중, 자신의 존재감,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말이죠. 때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희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였습니다. 수미는 자신의 탐욕과 교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반면 현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고 아이들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참을 때와 일어날 때, 용서할 때와 단호할 때가 있죠. 정의처럼 지혜롭게 그 때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